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회 문제풀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41번 문제를 볼게요. 자, MC민과 함께는 전기기기 41번입니다. 자, 41번 임피던스 전압 물어봤죠?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 우리 임피던스 강화율을 공식을 보시게 되면 %Z는 이렇게 되죠. V1N분의 I1N에다가 곱하기 Z1 곱하기 100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1차를 기준 잡았을 때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우리는 V1N분의 V1S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분자의 값에 해당되는 전류와 임피던스를 곱한 것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도 하냐면 1차 전교를 흘렸을 때 변압기 내부의 전압 강화를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냐면 3번에 보시면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와 전격 전류와의 곱의 내부 전압 강화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격 전압이 일정하고요. 일정한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철소는 어떻게 되냐요? 여러분들 그 변압기의 철소는 항상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잘 나오고요. 유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전압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변함이 없죠. 일정하니까요. 주파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승했대. 그러면 철소는 어떻게 돼? 감소가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자, 이 문제는 이제 답으로 보시면 되겠고, 잘 출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의 5년에 한 번 주기로 출제가 되죠. 5년에 한 번은 제가 좀 좋게 얘기한 것 같고, 거의 10년에 한 번? 예. IGBT가 나왔죠. 트랜지스터인데, 제가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요 3번이거든요. 게이트와 에미터 사이에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낮아가 아니라 높아라고 해야 돼요. 높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정답 3번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가볍게 잘 안 나오는 문제니까요. 네, 그 뒤에 보시면 해설이 나와 있는데 풀이가 있는데 이걸 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잡아내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44번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44번. 전바에서 동선이 100W고요. 철선이 50W래요. 변압기가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부하 물어봤죠. 우리가 이제 원래는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최대율 조건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최대 효율, N분의 1 부하시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N 부하시의 효율이라고도 해요. 같은 겁니다. 이게 역수 관계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술을 먹을 때 돈이 나왔어. 그럼 친구들하고 술을 먹을 때 계산을 할 때 한 명이 내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N분의 1 하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 N분의 1 합시다.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야, N빵 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수관계가 아닙니다. 공식이 이렇게 돼요. 루트에다가 PC분의 P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곱하기 100인데 이제 퍼센트로 물어봤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같으면 나눠봐야 1이죠. 루트 1을 곱하기 100은 100% 나오는 거예요. 루트 1은 1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 효율이 깨졌다는 얘기야. 숫자가 다르니까. 자, 그랬을 때 최대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동선이 얼마예요? 동선이 100이고요. 철선이 얼마냐면 50인가요? 예, 50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몇 프로 나오냐면 70% 나옵니다. 이게 바로 또 우리 기출문제 보면 주상변압기 효율이 몇 프로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70%입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는 뭐예요? 무슨 뜻이야? 이 70%의 의미가 만약에 변압기가 100짜리가 있으면 100을 원래 다 쓰는 게 우린 좋죠. 있는 것만큼 다 쓰는 게 좋은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0짜리가 있어도 70만큼만 부하에 공급했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되고 손실이 최소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70%%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요거 실기에도 이제 출제가 되죠. 요 공식 잘 보셔야 됩니다. 45번. 이쪽에다 할까요? 써야 될 게 있어서. 자, 45번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삼상 직권정류자 전동기에 중간 변압기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 그 중간 변압기는 고정자 원선과 회전자 원선 사이에 직렬로 접속
되는데 이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를 물어봤죠. 중요한 이유. 이 중간 변압기 사용 목적은 잘 나와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중간 변압기의 뭐 설치 목적, 사용 목적이라고 할게요. 예, 뭐 똑같은 거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정류자 전압의 조정이죠. 정류자 전압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몇 번 나와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가 회전자 상수의 증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보화 시에 속도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 속도 상승을 어떻게 억제시키는 거죠? 이 중간 변압기가. 네 번째가 시료 권수비의 조정이에요. 시료 우리 권수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45번 문제를 보시면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물어봤는데 경보화 시 속도의 급상승 방지 위하여 1번에 해당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해당이 없는 상황이고요. 3번은 왜 틀렸냐면 회전자 상수 감소가 아니라 증가예요. 증가. 그래서 그게 틀린 얘기입니다. 자, 요거 중요한 얘기 잘 나옵니다. 잘 보시면 되겠고 46번. 요것도 이제 답으로 하나 보셔야 돼. 뭐 이거는 좀 어려웠진 않은데 뭐 PW의 인버터의 일종인데 인버터에서 나타나는 고조파의 영향이 아닌 거 물어봤죠. 그래서 고조파의 영향 때문에 뭐 손실,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기계적인 마찰과 관성은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 고조파의 영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뭐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47번. 자,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는 이제 종류가, 농형과 권선형으로 나눠지고요. 원래는 이제 총 6가지인데, 농형에 3개, 권선형에 3개가 있죠. 종류만 제가 좀 나열을 해드리면, 첫 번째 농형은 누가 있어요? 주파수 제어가 있죠. 주파수 제어법. 두 번째가 이제 극소를 변환시켜서 속도 제어한다. 세 번째가 우리 전압 제어라. 전압을 이용해서 속도 제어, 전압 제어가 있죠. 자, 권선형에는 누가 있어요? 2차 저항을 이용해서 속도 제어하죠. 2차 저항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속법이 있어요. 전동기 2대를 이용해서 극수를 변환시켜서 속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2차 회전법이 있죠. 여기에 이제 뭐 크레머 방식이라든지 뭐 파생돼서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대표적인 건 아무튼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러면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틀린 거. 이 답이 누구냐면요. 2번에 있어요. 2번. 2번이 왜 틀렸냐면 1그라 방식이잖아요. 얘는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이지 유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크레머 방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차 회전법 쪽에. 그 다음에 이제 1차 주파수 있고요. 원래는 이제 대표적인 또 답은 누구냐면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가 뭐 아닌 거 해가지고 물어보면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답으로 있어요. 1차 저항법. 뭐 1차 여자법. 요런 것들이 답입니다. 왜냐면 2차 저항, 2차 회전법은 있는데 1차 저항법, 1차 회전법에는 없죠. 그래서 얘네들도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답입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48번 한번 볼까요? 직류 분권 발전기 좋고요. 극당 자속이 0.01 웨버, 도체수가 400, 회전수가 600, 6극, 직류기의 유도기 전력으로 그렇죠. 유기기 전력이나 뭐 유도기 전력이나 뭐 같은 겁니다. 병렬회로 쓰면 2개 줬고요. 원래는 보통 이제 중권이나 파권을 주는데 지금은 출제자가 병렬회로 쓸 그냥 2개라고 줬네요. 보통은 파권이라고 줍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해가지고 병렬회 수가 2개죠. 중권은 극수와 병렬회 수가 같고요. 자, 그러면 기전력 공식이 뭐야? 이는 A분의 우리 피자 파이 60분의 한 판이죠. 자, 그러면 파권 병렬의 수를 2개 줬어요. 예, 2개 줬죠. 예, 2분의 극수가 6급, 도체수가 얼마냐면 400 줬고요.
자속 파이가 0.01, 그 다음에 회전수가 60분의 얼마냐면 600rpm이에요. 요거 누르면 얼마 나와요? 2분의 6은 3이고요. 요거 400에 0.0이라면 4고요. 요거 나누면 10이니까 12에 0 하나 붙여서 120V가 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갑니다. 49번은 밑에서 해결을 해보죠. 동기계의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특성 곡선 물어봤죠. 단락비가 나왔는데 우리 단락비에 보면 특성 곡선이 좀 나와요.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를 기전력이라고 하고 여기를 계좌전류라고 하는데 이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자속이 증가하면서 기전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좌전류를 증가할 때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을 갖다 우리 뭐라고 그래? 공극선이라고 그래요. 공극선. 그럼 이 공극선을 따라가지고 전압의 파형이 발생되는 기전력의 파형이 만들어지는데 기전력의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같이 가다가 왜 이렇게 포화가 되느냐? 더 이상 증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철심의 자기 포화로 인해서. 이거를 모부화 포화곡선이라고 하죠. 뭐 포화 곡선, 포화 시험, 뭐 특성 곡선, 특성 시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만들어지는 곡선이 있는데 이거를 삼상 단락 곡선이라고 해요.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얘기인데 그러면 이 공극선하고 모부화 포화곡선에서 뭘 구할 수 있냐? 우리는 포화율을 구할 수 있죠. 포화율. 우리 자속이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에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그럼 요 둘 사이에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바로 단락비를 구할 수 있어요. 단락비. 자, 그래서 제가 적어드리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그럼 모부와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에서 뭘 구할 수 있다? 단락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단락비 무슨 시험과 무슨 시험이냐? 아니요. 무슨 곡선과 무슨 곡선이냐.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3번이 되겠죠. 모부와 포화 곡선과 삼상 단락 곡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0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50번 문제는요, 뭐 불평형이 나오고 있는데 불평형 전압 상태에서 삼상 유도전동기를 운전하면 자, 토크와 입력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입력은 누구냐면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불평형이 됐어요. 불평형이 되면 불평형 전류가 흐르겠죠. 물론 이제 사고값이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웁니다. 대칭다표법에서 영상, 정상, 역상분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장 해석을 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일단 불평이 됐으니까 불평형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 불평형 전류와 정상 전류가 합쳐지니까 전류는 증가해요. 그래서 입력 전류는 증가한다가 맞고요. 토크는 역상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불평형에 의해서. 그 역상분의 전류에 의해서 역토크가 발생하죠.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토크와 역토크가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니까 토크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크는 감소하고 입력값은 누구냐? 전류니까 증가한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요 문제도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잘 나오지도 않고 뭐 심심하면 가끔씩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자, 다음 기기 중 공장에서 역류를 개선한대요. 그때 쓰는 기기가 아닌 거. 자, 동기조선기 뭐 하는 거예요? 역류를 조종하는 거죠. 우리 LC, 리액터와 콘덴서를 이용해서 역류를 조종합니다. 자, 콘덴서용 직렬 리액터, 그죠? 콘덴서용 직렬 C하고 리액터 LC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번에 전류용 콘덴서 C가 있다는 얘기. 다 역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4번 보시면 회전변류기는 뭐야?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기예요. 그래서 예, 역률 개선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5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 들어갑니다. 서브모터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이 서브모터는 이제 장점이 좀 많죠, 사실은. 근데 이제, 2번에 보시면 관성 모멘트가 이제 클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작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 관성 모멘트가 작아야 정지나 반전을 할 때 신속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크면, 예,
정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서브워터에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클 것, 요게 잘못됐죠. 작아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자, 53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를 I, 유기기 전력과 전기자 전류의 위상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 물어봤죠. 일단 여러분들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보면 이 횡축 반작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횡축 반작용하고 일단 같은 말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교차 자화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시험 문제가 뭐 횡축 반작용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같이 좀 알고 계시고. 일단 횡축이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X축. 우리 횡단이 뭐예요? 서에서 동으로 가면 횡단이라고 하죠. X축. 여기를 횡축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축 반작용도 있는데 우리 종축이 Y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종축. 그 종축 반작용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기계에서 직축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Y축인데 이걸 옮기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직축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다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으로 한번 그 표현을 해볼게요. 요 놈과 요 놈의 합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누구냐면 I예요. 전류축이에요. 그럼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 횡축 성분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크기가 I의 코사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빗변에 대한 밑변이니까. 그 다음에 직축은 I의 사인 세타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횡축 성분의 크기 물어보면 성분 I의 코사인이 답이고요. 직축 성분은 I의 뭐예요? 사인 세타가 답이 되는 겁니다. 예, 빗변에 대한 높이니까 예, 사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I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직축을 물어보든 횡축을 물어보면 다 I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코사인이냐 사인이냐 이것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횡축 나오면 코사인, 직축 나오면 사인. 요게 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횡축은 봐봐요. 밑변이니까 실수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만 존재하는 게 누구야? R이에요. R만 해로입니다. 그래서 횡축 반작용의 위상을 물어보면 요거 동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 동상. 동의상입니다. R만 해로라서. 자, 어찌됐든 횡축 반작용의 성분은 뭐다 그러면 I의 코사인. 코사인 들어간 거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4번. 직류전동기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이려면 계좌자속을 몇 배로 해야 되냐 물어봤죠. 전압전류 등은 나머지 조건은 항상 일정하다. 이런 말이 없더라도요. 나머지 조건은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전동기에서의 회전수 공식은 뭐야? N은 K에다가 파이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60을 곱해야 단위가 RPM이 나옵니다. 여기서 K는 이제 기계적인 정수라고 하는 거고요. 다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회전수가 지금 얼마가 됐다고요? 2분의 1. 나머지는 일정하다는 얘기고. 그럼 얘하고 얘는 반비례니까 자속을 몇 배 하면 회전수가 2분의 1이야? 그렇죠. 2배를 하면 되죠. 그죠? 얘가 만약에 2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자속은 몇 배? 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반비례니까 뒤집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속이 감소했을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증가가 되는 거죠. 반비례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2번이었고요. 55번 갑니다. 단상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에 부하전류의 분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부하분담비를 물어봤네요. 부하분담비 공식이 있어요. PB분의 PA는 PB분의 PA에다가 임피던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퍼센트 ZA분의 퍼센트 Z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소문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분담 전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분담 전력. 대문자는 정격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격 용량. 영판값이죠. 정격값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누설 임피던스. 뭐 누설 퍼센트 임피던스 아니면 그냥 누설 임피던스 또는 뭐 누설 리액턴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임피던스 안에는 리액턴스 분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전류비를 물어봐도 여기 IB분의 IA 이렇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전류비도 용량비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IB분의 I나 PB분의 PA나 똑같다. 그럼 용량끼리는 지금 위치가 안 바뀌었죠. 똑같죠. BA니까. 그래서 용량끼리는 뭐예요? 비례야.
그런데 이 용량과 임피던스는 어떻게 됐어요? BA인데 A분의 B니까 뒤집어졌죠. 반비례해요.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용량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입니다. 당연한 거죠. 손실이 임피던스니까 작은 게 좋은 거죠. 작으면 용량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용량끼리는 비례인데 용량과 간단하게 쓸게요. 누설 임피던스나 누설 리액턴스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 또는 뭐 역비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찾으면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단상 다이오드 반파 정류회로인 경우에 정류 효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봤죠? 자, 우리 단상 반파 나왔는데 이 단상 반파의 정류 효율이 나왔습니다. 단상 반파. 이 단상 반파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가 몇 프로냐면요. 40.6%예요. 뭐 보기는 40.5%가 있어서 걔가 답인데 어찌됐든 간에 40.5든 6이든 뭐 40.6으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적어 드릴게요. 요거 나오면요. 원래 이제 효율이 단상 반파의 정류 효율이라는 게 뭐예요? 정류 효율은 교류가 입력이고 DC가 직류가 출력이잖아요. 그래서 교류분의 입력을 따져서 하는 건데 우리 요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요거 분수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얼마냐? 파이 제곱분의 4 곱하기 100. 그래서 요 숫자만 알면 되고요. 분수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계산기 있잖아요. 누르시면 돼. 1번부터 4번. 그래서 눌러서 요거 나오면 답이에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단상 전파가 있어요. 단상 전파는요. 무조건 외울 필요가 없어. 2배만 하시면 돼. 반파에 무조건 2배예요. 그래서 81.2%.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2배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7번 갑니다. 자, 57번도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57번은요, 직류기 문제가 뭐 나왔는데, 전기자 권선 중 중권 권선에서 뒷피치가 앞피치보다 큰 경우 뭐라고 하네요. 이 문제도 오랜만에 나왔어요. 16년 2회 때 나왔는데 그 다음에 23년 지금 2회 때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자? 그냥 답으로 보자. 예, 정해져 있다 답은. 자, 뒷피치보다 앞피치가 크다. 진권이라고 합니다. 나아갈진의 말권이에요. 코일을 말았으니까. 그래서 나아갈진 진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뒷피치가 앞피치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누권이라고 그래요. 누권.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진권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피치가 앞피치보다 클 때 진권입니다. 자, 58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고, 단자 전압이 100V고요. 전기자 전류 10A, 전기자 회로 저항이 1옴, 회전수가 1800으로 전부와 운전하고 있을 때 직류전동기 토크는 약 몇 킬로그램 메타 물어봤네요. 우리 이제 직류전동기 토크 공식 중에 킬로그램 메타로 나오면 0.975 n분의 P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0.975 n분의 P를 바꾸면 우리 VI인데 VI 대신에 우리는 기기니까 기전력과 전기자 전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전기자에서 이제 기전력이 만들어지니까요. 자, 문제는 뭐냐? 이 값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를 구하셔야 돼. 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V-IA의 R의 요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V 값이 얼마냐면요. 전압, 단자 전압 100V 줬고요.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가 10A 줬고 전기자 저항이 1옴 전이라서 90V가 되겠죠. 자, 여기다 넣으시면 돼, 이제. 0.975. 회전수가 얼마 줬나 봤더니, 1800 줬어요. 1800 RPM. 그 다음 역기전력이죠. 역기전력. 90V. 전기자 전류가 아까 10A 줬죠? 예, 10A.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답 나옵니다. 대략 0.49 나옵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가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네요. 2번.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9번 갑니다. 59번 이쪽으로 갈까요?
자, 59번은 변압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압변동률. 우리 전압변동률 나오면 항상 놈 놈을 기억해야죠. 그죠? 큰 놈, 작은 놈, 이상한 놈. 그죠? 자, 어떤 변압기 단락시험에서 저항 강화를 줬네요. 1.5%, 리액턴스 강화 3%를 얻었고요. 부하용률이 80% 앞선다. 앞선에 비출 것이어야 돼. 전압변동률 물어봤습니다. 우리 변압기만 좀 특이하게 전압변동률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 있고요. 또 하나가 요거죠. P 코사인 세타의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입니다. P가 이름은 저항 강화율이죠. Q가 리액턴스 강화율입니다. 코사인은 이제 0률이고요.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얼마예요? 0.6입니다. 예, 얘가 1이면 얘가 0이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요거 가지고 구하시면 되고요.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데 플러스는 언제예요? 0률이 빚을 때, 지역률일 때, 지역률. 빚을 때 0률.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면 L부하가 걸렸을 때죠. 그럼 마이너스는 무슨 역률이겠어? 반대니까 진역률이죠. 진역률은 뭐야? 앞설 때니까 C가 많이 걸렸을 때 되겠습니다. 그럼 앞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써주시는 거야. 자, 그럼 해볼게요. 이제 전압변동률은 P가 얼마예요? 1.5% 저항 강화율. 그럼 1.5 곱하기 역률이 80%니까 코사인 세타 0.8 넣어주시면 돼. 그 다음에 보는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리액턴스 강화율이 3%니까 3 곱하기 사인은 0.6이겠죠. 코사인이 0.8일 때 사인은 0.6. 왜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의 제곱 세타가 1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마이너스 0.6% 나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0번 가겠습니다. 60번 문제. 220V 삼상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6% 줬고요. 전압이 10% 감소했을 때 전버의 슬립이 어떻게 되냐요. 자, 그러면 슬립과 전압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돼. 이렇게 되죠. 유도기에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 토크하고 전압은 제곱의 비례. 요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나오고. 자, 요번에는 요게 나왔네요. 60번은. 자, 그럼 보세요. 슬립이 처음에 몇 프로야? 6% 줬어요. 근데 슬립이 보기를 보시면 퍼센트가 아니라 소수점으로 나왔다는 얘기 뭐야? 6%가 아니라 소수점이니까 소수점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6%는 0.06이 되겠죠. 100을 나눠야 되니까. 그때 전압이 몇 볼트 걸렸을 때예요? 220볼트예요. 처음에 공급된 전압. 제곱분의 1. 근데 지금은 이제 전압을 10% 감소했을 때의 슬립을 물어본 거니까 이걸 S-라고 합시다. 그럼 전압이 10% 감소한 걸 어떻게 표현해? 220 곱하기 자, 이게 100% 걸린 전압이잖아요. 그럼 100에서 10을 빼면 얼마야? 90%. 그러면 0.9를 적용하면 10%만큼 감소했을 때의 전압이 나오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정화의 크로스, 그죠? 항상. 자, 그래서 S-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S-는 요 놈이 곱하기, 얘하고 같이 곱하기인데 넘어가니까 나누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220 제곱분의 1. 분의 나머지는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220 곱하기 0.9 전체 제곱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0.06 하는 거죠. 번분수니까요.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정리하면 얘하고 얘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분모에는 220 곱하기 0.9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분자로 가야죠. 바깥 곱해서 분자로 갑니다. 1은 곱하나 마나니까 220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니까 전체 제곱을 때려도 되죠. 이렇게 곱하기 0.06. 그래서 요거 누르면 답 나옵니다. 요거 얼마 나오냐면요. 제가 계산기 눌러봤는데 0.074 나와요. 0.074 하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2회 문제풀이도 마무리를 다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 3회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